예, 이어서 행복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예, 그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마음만 다스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최소 조건이 갖춰져야 바로 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행복 지수가 아주 형편없이 밑바닥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행복하다는 느낌 또는 행복하다는 그 생각,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자체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내몰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또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한평생을 그냥 무한 경쟁 속에서,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쟁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죠. 얼마나 그 억울한 삶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우리가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또 살펴본다 할 때 사회 구조적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몇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또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의지와 뜻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죠. 그 중에 사람은 매우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사소한 걸로 삐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헤어지고, 그게 감정이란 것은 아주 미묘해서 느낌이 그렇게 안 좋으면 그러면은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생활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감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행복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비록 이성이라는 것은 학문이나 철학 이런 것을시 가장 이제 이성적인 분야인데,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탐구하고 이러더라도 또 굉장히 그 자신의 삶을 볼 때 이성적인 판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특성 중에 그 하나가 뜻과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 나는 이거를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데, 사람은 자신이 뜻을 세우고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본능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본능 같은 경우는 동물적 본능이라 그랬는데요. 그거를 이기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아닌 나까지 포함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 그 의지를 갖고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매우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래서는 곤란하겠죠. 또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성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리고 남과 더불어 행복하겠다, 남과 함께 살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가치관은 좀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죠.